오늘 나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로그 방정식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이야.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 부분들. 아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구나. 자, 로그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밑을 통일해서 푸는 거는 지수 방부등식을 풀 때하고 똑같아. 하지만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했을 때 지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수가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어떠한 값을 넣든 상관없어서 그냥 해가 그대로 끝났어. 하지만 로그 방정식은 그 해를 구한 게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꼭 체크해야 돼. 왜냐? 우리가 로그에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있으면 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고 1은 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B라는 진수는 0보다 큰 값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해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 지수 방정식에서는 그걸 체크할 필요가 없었는데 로그 방정식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어렵지는 않아 그 외에는. 자, 문제를 좀 보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마 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제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즉 무슨 이야기냐면 2마 x가 x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야. 자, 식을 정리해볼까? x의 제곱 플러스 x마 2는 0이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의 x마 1은 0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x는 몇이거나 마 2이거나 또는 x는 1이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어차피 얘 진수 자체가 제곱을 하는 거니까 진수 조건 만족이 됐죠. 그 다음에 1이라는 애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진수 조건은 만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수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여기도 볼까? 밑이 지금 5로 똑같죠? 밑이 5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1에 x만 3이라고 하는 애가 1이 되죠. 그러면 자 x 더하기 1에 x만 3이라고 하는 건 5라는 값이 나온다고 해. 네.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 x마 3은 5가 되죠. 자, 정리해 봅시다. x 제곱 마이 x 마 8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x마 4 x 뿔 1은 0이 되죠. 그러면 x가 몇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 플러스 2구나. 플러스 2이거나 4가 나와요. 자, 그런데 잘 봐. 자, x가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진수 조건을 만족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수 조건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고로 얘만.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을 풀 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다? 우리 구한 해가 과연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꼭 체크를 해줘야 한다. 자, 여러분들 279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지수로 표현되어야지. 그럼 미치 조건을 한번 먼저 따져보자. 무슨 이야기냐면 x의 제곱 마 10x 플러스 25라는 애가 어떻게 돼야 되죠? 0과 1 사이든지 그 다음에 또는 x의 제곱 마 10x 더하기 25가 1보다 크든지. 그죠? 자, 그럼 10을 정리해보자. 여기서 얘가 이렇게 풀면 0은 x만 5 전체의 제곱이 되지. 네. 그러니까 x는 뭐만 아니면 돼? 5만 아니면 되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이쪽 방향도 해볼까? x의 제곱 마 10x 더하기 25 빼기 1은 0보다 작죠? 네. 그러면 x의 제곱 마 10x 더하기 24가 0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얘는 6, 4, 24 x마 6 x마 4가 0보다 작죠? 그러면 x는 4부터 6까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자, x가 4부터 6인데 x는 뭐가 되면 안 돼? 5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자, 이쪽도 한번 해봐. 여기는 그러면 x는 어떻게 될까? 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6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라고 해. 자, 그러면 얘네들을 미치 조건을 싹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미치 조건을 싹 다 합쳐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 좀 해주시죠? 이렇게 되면 돼요. x가 4보다 작거나 이게 네. 그지? 또는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5를 비워야지. 그러니까 또는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또는 x는 5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또는 x는 어때? 6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이게 미치 조건을 합쳐놓은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지금 또 진수 조건에 5마 x가 있죠. 그러니까 5마 x라고 하는 얘도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5보다 작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공통으로 가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까지 지워지고 얘만 나왔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로그 방정식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이런 게 있죠. 일단 진수가 1이어버리면 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양쪽은 똑같죠. 위치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있어요. 5마 x가 1일 수가 있죠. 그러면 x는 몇이지? 근데 여기서 4가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데? 위치 똑같으면 되겠죠. 즉 x의 제곱 마 10x 플러스 25가 4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 x의 제곱 마 10x 더하기 21은 0. 그러면 x마 3, x마 7은 0. 그러면 x는 3이거나 또는 x는 7이야. 그죠? 근데 요 범위 안에 만족돼야 되니까 x는 3밖에 안 되죠. 끝. 그래서 10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봅시다. 자, 앞에서 또 계속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일정 뭐 a의 x제곱이든 또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가 반복이 되면 어떻게 했었죠? 치환을 했었죠. t로 치환을 해서 방정식을 또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죠. 방정식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걸 보자.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4제곱 마 12는 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이 4라고 하는 게 이 앞으로 내려올 수 있죠. 네. 로그 성질대로 하면. 자, 그렇게 되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어떻게 되고 있죠? 반복이 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애를 t라고 놔보는 거야.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t 제곱 그 다음에 4라는 게 요 앞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 4t 마 1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자, 지수 때하고는 다르게 지수는 우리가 그 나오는 t의 값이 양수만 양수로만 가능을 했지만 우리가 어차피 로그는 실수 전체의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지. 함수값으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t-6에 t뿔 2가 0이 된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t가 몇이거나 마2거나 또는 t는 6이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자, t가 마2라는 건 다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마2든지 또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6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2의 마2제곱에 의해서 4분의 1이 되든지 그 다음에 또는 x는 2의 6제곱에 의해서 64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앞에하고 계속 똑같아요. 일정하게 반복이 되는 것들은 t로 치환을 해서 만들어서 풀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있고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27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에서는 뭐가 있죠? 무슨 공식? 중요하다고 말한 거. 밑변환 공식이 있지. 그러면 밑을 통일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밑을 3으로 통일을 시켜봅시다. 이 식을 볼까? 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분의 27이라는 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7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였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를 t라고 놓겠다고. 자,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돼요? t죠. t는 t분의 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27은 얼마가 돼야 되지? 3 그냥 그러면 3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제 양면에 t를 곱해보자. t 제곱은 3 플러스 2t가 됩니다. 그러면 넘어가보자. t 제곱 마 2t 마 3은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t 마 3, 그 다음에 t뿔 1은 0이 나오죠. 그러면 t가 몇이야? 마 1이든지 또는 t는 3이지. 자, t가 마 1이라는 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마 1이든지 또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몇?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3의 마 1제곱이든지 또는 x는 3의 세제곱, 즉 3분의 1, 27 두 가지의 해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온 해가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얘네들은 진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걸 보자. 세 번째. 여러분들은 아직 이 로그식 정리하는 게 좀 헷갈리는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계속 반복을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야. 오히려 지수 방정, 지수 계산하는 것보다 로그가 훨씬 더 편합니다. 자, 보자. 여기 EX라는 게 있죠. 그러면 좀 이따 적을 시간 줄게. 자, EX라고 하는 건 즉 진수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로 분리시킬 수가 있겠지.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 더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앞에 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x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 얘가 3이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고 하는 애가 얘를 우리가 t라고 놓겠다고. 알겠죠? 그러면 식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앞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는 얼마야?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t야. 자, 그 다음에 여기 t고 t만 1은 3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하면 t제곱 마 1은 3이 나오죠. 즉 t제곱은 4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면 t가 몇이거나 t가 마 2이든지 또는 t가 2가 나와요. 자, 이제 t 대신에 원래 거를 쓰면 되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마 2이든지 또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2가 되면 되겠죠.
맞죠? 따라서 x는 2의 2제곱 또는 x는 2의 제곱 4분의 1 또는 4가 1 나올 거. 자, 정리하시고요. 여기는 밑에 거 풀으라고 할게. 지금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여러분들이 풀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푸는 방식 자체가 앞에서부터 계속 동일하죠. 그냥 단지 지수냐 로그냐 요 차이만 있는 것 뿐이야. 자, 앞에서 우리가 지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 구했던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앞에서 지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했던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어떻게 했지?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했어. 기억나야 돼? 기억나야 돼. 예를 들어서 x에 2 플러스 로그 x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거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지수와 위치 똑같은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씌웠죠. 기억나야 돼? 네. 자, 그러면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에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야. 지수에 요것처럼 로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자, 봅시다. 지금 이 1번 문제를 보면요. 1번을 보면 자, x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제곱은 8x의 제곱이야. 자, 지수에 위치 2인 로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양변에 위치 2인 로그를 똑같이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x의 제곱 이렇게 놓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 지수에 로그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내려올 거야. 우리 로그 성질대로 하면 그렇다고 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는 자, 얘도 분리를 시켜봅시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8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가 반복되는 그 형태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애를 t라 놓겠다고. 그렇다고 하면 얘도 t니까 t제곱은 자, 얘는 뭐가 됩니까? 3이죠. 이제 이 정도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2라는 게 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2t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넘어가면 t제곱 마이너스 2t만 3은 0이네. 그렇다고 하면 t만 3, 그 다음에 t뿔 1은 0이 되죠. 그러면 t가 몇이든지 t가 마 1이든지 또는 t는 3이 되죠. 자, t가 마 1이야. 즉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마 1이든지 또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3이든지 그렇다고 하면 x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또는 x는 2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
그러니까 로그에, 그러니까 지수에 로그가 있잖아. 그거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됐든 그놈하고 밑이 똑같은 로그를 양변에 씌워가지고 로그 계산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로그 성질. 자, 여러분들 로그의 성질에서 언급을 했던 거지만 A에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C가 있어. 그러면 우리 얘하고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이야기했었죠. 네. 즉 무슨 이야기냐? C에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제곱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이걸 볼게. 이걸 볼까? 자, 이거 문제 이해됐죠? 이해 다 됐죠? 자, 여기를 보면 지금 3의 로그 x제곱, 그 다음에 x의 로그 3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로그 x제곱 플러스 3은 0이라는 게 있어. 그렇다고 하면, 자,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아까 말했던 요 식대로 정리를 해주면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하고 얘의 위치를 바꿔볼 거야. 그렇다고 하면 얘는 3의 로그 x제곱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3의 로그 x제곱이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그래서 이번에는 걔를 치환하는 거야. 즉 3의 로그 x제곱이라는 애를 t로 치환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다고 하면 얘는 t 곱하기 얘도 t니까 제곱, 그 다음에 마 4t,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 나오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다고 하면 얘는 t마 1, 그 다음에 t마 3은 0에 의해서 t가 1이든지 또는 t가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t가 1이라는 건 3의 로그 x제곱이 1이든지 또는 3의 로그 x제곱이 3이가 돼야겠지. 그렇다고 하면 자, 3의 몇 제곱이 1입니까? 0제곱. 따라서 로그 x가 0이거나 또는 로그 x가 몇이든 1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x는 1, 그 다음에 또는 x는 로그 3이지? 로그 x 맞지? 얘가 1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 해보겠습니다. 288을 한번 해볼까? 자, 지수의 위치 몇인 노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몇인가? 위치 10인 노브야. 그러면 양변에 위치 10인 노브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로그 그 다음에 2x의 로그 2제곱
얘는 로그 5x의 로그 5제곱 이렇게 놓겠다고요. 자, 그러면 얘가 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그리고 얘도 요 앞으로 내려올 수 있네. 그죠? 그러면 자, 로그 2x 그 다음에 로그 2x는 이렇게 로그 2 플러스 로그 x 자, 그 다음에 로그 그 다음에 5에 그 다음에 로그 5 더하기 로그 x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지금 좀 듣고 조금 이따 적을 시간 드릴게요. 좀 보십시오. 보십시오. 아마 이거 완벽하게 풀이하는 사람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로그 2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의 로그 2의 로그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도 이렇게 곱하면 로그 5 전체의 제곱이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로그 5의 로그 x.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식을 좀 정리해볼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니까 자, 로그 x로 마저 묶어보면 이렇게 될 거야.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 지금 얘가 여기를 여기로 넘어가서 로그 x로 바꾼 거야. 그 다음에 우변도 보면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로그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5 전체의 제곱. 자, 이렇게 지금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합차 공식으로 분리가 되겠죠. 자,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x 아니 로그 x래. 로그 5 그 다음에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로 분리가 되겠죠. 그랬더니 얘하고 약분이 되는데 뭐가 남아? 자, 여기는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2지. 근데 여기는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지.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누면은 결국엔 자, 여기다 쓸까? 로그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뭐야? 로그 10이 되죠. 그죠? 즉 x라고 하는 건 뭐가 돼? 10의 마일 제곱이 되죠? 고로 얼마? 10분의 1. 혹시 내가 이렇게 판서하는 거 알아보겠죠? 못 알아보시나 그렇지? 수학원 하는 학생들 중에 앞쪽에서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등식. 그래서 50알파는 5가 나와. 여기서 50알파는 다 되신 분들은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 마이너스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y는 3이라는 시가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y는 10은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라는 거네. 자, 여기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를 보자. 4라는 건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고 쓸 수 있지.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는 3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렇다고 하면 양변에 2를 곱하면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 마이너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는 6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는 1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연립해보자. 자,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해요? 더해볼까?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죠. 요거. 그 다음 얘는 없어질 거고, 계산하면은 16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는 8이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2의 8제곱이 되죠. 얼마? 8, 16 곱하기 16이죠? 얼마? 256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8이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y는 얼마가 돼? 3을 밑으로 하는 y는 2가 돼야겠지. 따라서 y는 3의 제곱 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65가 나옵니다. 이거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건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산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로그에서 지수로 오는 요 과정 많이 실수해.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야. 여기서 2의 8제곱은 x인데 요거를 실수를 진짜 많이 한다는 거. 빨리 삼각함수를 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빨리 삼각함수를 해야 내가 텐션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5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 마 2는 0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이 두 근의 곱을 구하래. 자, 시간이 남아 돌면 직접 두 근 구해가지고 직접 곱해도 돼. 자,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라는 애를 t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t제곱 마 5t 마 2는 0이래. 자, 얘를 t로 치환을 했고 요 두 근은 알파와 베타란 말이야. 그러면 이 t에 대해서 치환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돼야 될까? x자리에 알파, x자리에 베타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두 근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알파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베타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인지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알파 더하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베타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알파 베타는 5가 돼. 그죠? 따라서 알파 베타는 2의 5제곱 얼마? 30. 굳이 투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294번 문제 풀어볼게요. 시간 조금 줄게요. 294번 문제.
해야 될걸요? 자, 로그 25를 밑으로 하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25라는 건 5의 제곱이지. 그러면 앞으로 내려오고 얘가 앞으로 내려와. 그러면 여기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랑 똑같다는 건 바로 알겠죠? 그지? 그러면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제곱 플러스 1은 4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 자, 25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로그 5를 밑 여기가 2분의 7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라는 건 뭐 금방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라는 데를 t라고 나올게요. 자, 여기다가 좀 이어 쓰겠습니다. 좀 넓게 이어 쓸게. 자, 그럼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2분의 7t가 되죠. 양변에 2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2t의 제곱 마 7t을 2는 0이지. 두 근을 직접 다 구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 얘가 인수분해가 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은 뭐가 될까? 자, 지금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x라는 애를 t로 넣지. 그러면 요 t 자리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알파 또는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베타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요놈의 두 근은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알파와 그 다음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베타가 된다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됐죠? 근과 계수 연결 써봅시다.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알파 더하기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p 2분의 7이 나오죠. 그 다음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알파에 그 다음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베타가 a분의 c에 의해서 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로그 알파를 밑으로 하는 베타 플러스 로그 베타를 밑으로 하는 알파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 로그에서는 무슨 공식? 밑변하는 공식. 왜냐? 지금 두 개 관계식 자체가 위치 몇인 로그들이야? 5인 로그들이죠? 그래서 저 주어진 우리가 로그 알파를 밑으로 하는 베타 플러스 로그 베타를 밑으로 하는 알파를 위치 5인 로그로 다 바꿀 거야.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알파 분의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베타 그 다음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베타 분의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알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통분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통분을 하면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알파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베타 분의 자 요놈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베타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뭐가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쓰는 거죠. 자 요거 제곱은 요놈의 제곱 즉 4분의 49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거 2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4분의 41이 될 거야. 따라서 1분의 4분의 41이 되죠? 그런 작은 4분의 41. 지금 분자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됐죠?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수학상에서 했던 그 변형을 갖다 써준 거야. 이거 뭐지? 정말 많네. 그지 맞지? 피아노로 잘 치면 정말. 이 가끔씩 여기 있다 보면 정말 피아노 잘 칠 때가 한 번씩 들리거든. 피아노 분이랑 딱 지금 여기가 끝이라서 그래. 가끔씩은 잘 치는 피아노가 들릴 때가 있거든. 그때는 그래 그런 그게 잘 그걸 있지. 저곡치 방금처럼 저러면 진짜 신경 써. 그런 거 있잖아. 수학 공부하면 노래 들으면서 수학 공부하면 잘 되는 거 같지? 아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거 버려들이면 절대 좋은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하는 착각이거든. 순간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웬만하면은 노래 들으면서 써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냥 그렇대. 차라리 정 주변 소음이 신경 쓰이면 이어 플러그이지 그냥 막는 거. 그게 좋다. 뭐 내 말 안 들을 거지만 어차피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그 보면 수학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다 노래 듣고 있어. 나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자, 로그 방정식은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이제 로그 부등식. 자, 지수 부등식과 마찬가지로 밑이 0과 1 사이랑 1보다 클 때로 구분을 지어야 돼요. 아, 적고 있군요. 잠깐만, 여기. 아침 7시 반부터 일어나서 운동하면 그냥 하루 빡세네. 시간밖에 안 나지. 1시간 남았다 맞지? 아직 1시간 남았어. 1시간 남았어 아직.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 나는 마음이 급해. 자, 우리 읽어보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알파와 로그 예를 들어서 A를 밑으로 하는 델타가 이 대소관계를 갖는다고 해보자. 근데 그럼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였어. 그러면 로그를 없애려면 진수끼리의 부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 뒤집어져야 돼. 밑이 0과 1 사이면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돼. 포인트는 얘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을 풀 때요. 여러분들 진수 조건의 부등식을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여러분들 진수 조건의 부등식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한번 보세요.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다. 자, 첫 번째 걸 보겠습니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마 1하고 그 다음에 로그 9를 밑으로 하는 3-x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얘를 한번 해보자. 이거 자, 첫 번째 거부터. 자, 첫 번째 거를 할 건데 어떻게 되냐? 자, 우리는 항상 진수 조건의 부등호를 먼저 세워야 된다. 진수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로그 부등식은 얘를 먼저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추가가 되는 거야. 자, 지금 진수가 x-1이죠. 얘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3-x라는 애도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러면 x는 어때요? 1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다. 얘네 둘의 공통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일단 먼저 체크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부등식을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밑을 통일시켜 주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1이고 자, 9라고 하는 거는 3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에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x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2가 곱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그 성질대로 하면 얘는 진수에 이렇게 지수로 올라가도 상관없죠. 무슨 말인지 됐지? 자, 밑이 현재 어떻습니까? 1보다 크죠? 그러면 진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 x의 제곱, 마2x 넘어오면 마-x지. 그 다음에 플러스 1 넘어오면 마2는 0보다 크죠. 그러면 x마2에 x플 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니까 마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수 조건을 해결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얘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로 가는 거야. 자, 수직선을 그려놓고 보면 1부터 3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죠.
공통은 여기서 있죠. 따라서 첫 번째 거에는 2부터 x가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알았죠? 자, 두 번째 걸 볼까? 두 번째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다? 진수 조건.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합시다. 자, 진수는 x가 있어. 얘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도 0보다 커야 되죠. 즉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니까 공통은 0보다 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이 똑같이 6분의 1로 똑같으니까 로그 6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의 x 더하기 5가 마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마 1이라는 건 로그 6분의 1을 밑으로 하는 6이 되는 거예요. 자, 밑이 현재 어때요? 1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진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된다? 뒤집어 져야만 한다. 식 정리해봅시다. x의 제곱 5x만 6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6에 x만 1이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x는 마 6보다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요놈하고 공통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얘하고 공통 따라서 x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것도 맞춰봅시다. 자, 여기는 진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 얘 일단 진수지. 이거는 밑이 3인도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깥쪽에 대해서는 얘가 또 진수죠. 그래서 자, 3번은 진수를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에는 진수 조건이 처음에 x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바깥쪽에 밑이 2인 로그에 대한 진수는 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거 진수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1인 거니까 얘네들은 x가 1보다 크네요.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그대로 진수. 그러면 얘네 둘의 공통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1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요, 이거는 바깥쪽 거 로그부터 안쪽으로 풀어나가면 돼. 무슨 이야기냐면 바깥쪽이 밑이 2인 로그지.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밑이 2인 로그를 똑같이 하는 거야. 1이라는 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비교했을 때 2, 밑이 1보다 크네. 그러면 진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 즉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또 2라는 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x는 9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 따라서 x는 9 이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여러분들 항상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 부등식을. 그리고 나서 로그 부등식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만 툭딱 풀겠습니다. 299 299번.
풀었어? 안 풀리는구나. 진수 조건을 먼저 보자. 진수 조건은 x 플러스 8이 0보다 크고 x 더하기 2도 0보다 큰 거지.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은 x는 마 2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얘는 마 8보다 크고 얘는 마 2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루트 0.3의 루트지. 얘는 0.3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그 2분의 1제곱이 앞으로 내려오려면 2분의 1 분의 1의 로그 0.3을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2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게 여기 이렇게 제곱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러면 0.3으로 통일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보다 작죠. 그러면 진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어때야 돼? 진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뒤집어 져야만 하는 거겠죠. 자, 식 정리해보자. x 더하기 8은 2i다. x의 제곱 4x 4 넘어가보자. x의 제곱 플러스 3x 마 4는 0 이상이죠. 그러면 x 더하기 4 그 다음에 x 마 1은 0 이상이죠. 그러면 x는 마 4 이하이거나 또는 x는 1 이상이지. 근데 아까 마 2하고 공통범위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x는 1 이상. 따라서 최소값은 1. 자,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가 반복이 되면은 그 a로 그 부분을 똑같이 한 문자로 치환해주면 되는 거. t로 똑같습니다. 방법은.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로그 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2 로그 x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내려오면은 4 로그 x가 되겠지. 앞에 2라고 보내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로그 x라는 애를 t라고 나눌 거야. 그러면 식은 t 제곱 플러스 4t마 5가 0 이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t 플로 그 다음에 t마 1은 0 이상이죠. 그러면 t는 어때요? 마 5 이하이거나 또는 t는 1 이상이죠. 자, 이제 t 대신에 로그로 써봐. 로그 x가 마 5 이상이거나 이하이거나 또는 로그 x가 1 이상이 되는 거지. 자, 얘가 10의 마 5제곱이니까 x는 따라서 10의 마 5제곱 또는 x는 10이야. 그죠? 자, 그런데 x라고 하는 건 현재 진수지. 그지? 그러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따라서 얘를 붙여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됐죠? 이거는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크다를 붙인 거야. 따라서 답은 x는 0보다 크고 10의 5제곱, 마이너스 5제곱보다 이하이거나 또는 x는 10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로그는 진수 조건 체크를 좀 해줘야 된다고 해. 알겠죠? 자,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식을 먼저 좀 정리해보자.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8 더하기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x 그 다음에 곱하기 4라는 건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4 더하기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x가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t로 치환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8은 얼마야?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8은 얼마야? 마 3이지. 그러면 여기는 마 3뿔 t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뭐가 돼? 마 2뿔 t가 되는 건데 그게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식정리 t 제곱 마 5t 뿔 6 넘어오니까 뿔 4가 0보다 작죠. 그러면 t마 1
그 다음에 t만 5가 0보다 작아. 고로 t는 1부터 5까지야. 아, 4. 쏘리. 4. 자, 이제 t 대신에 원래 걸 씁시다. 뭐였죠?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죠. 그러면 4라는 건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16분의 1이라고 해도 되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건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그죠? 일단은 이 상황이야. 그러면 로그를 없애고 싶어. 그러면 진수끼리의 부등호가 어때야 돼? 위치 1보다 작으니까 뒤집어줘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x 16분의 1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만들어져야겠죠. 이거는 당연히 만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함수의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자, 지수에 로그가 있었어. 우리 어떻게 했어 앞에서? 아까 방정식 할 때도 했었어요.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 지수와 위치 똑같은 로그를 양변에 똑같이 해줬다고. 자, 이 문제까지 하고 잠깐 휴식 가질게요. 이 문제까지 하고. 자, 지금 지수의 위치 몇인 로그가 있습니까? 지수의 위치 10인 로그가 있죠. 그러면 양변의 위치 10인 로그를 똑같이 하겠다고. 양변의 위치 10인 로그를 똑같이 하겠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그 x의 로그 x 얘는 로그 1000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어차피 위치 10인 로그니까 부등호도 그대로 유지가 된 거야 내가. 만약에 위치 1보다 작은 로그를 씌웠으면은 이렇게 씌웠을 때 뒤집었어야 돼. 알겠죠? 자, 이제 로그의 성질대로 얘가 요 앞으로 내려옵시다. 그러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는 거니까 로그 x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1000 플러스 로그 x 제곱이죠. 로그 1000은 얼마야? 3. 그 다음에 2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그러면 이제 로그 x를 t로 치환해서 앞에 거하고 똑같은 유형이 된 거지. 자, 로그 x를 t라고 놓으면 t 제곱 3 플러스 2t 그러면 t 제곱 마 2t 마 3은 0이야. 그러면 자 t만 3 그 다음에 t 뿔 1은 0이야. 그러면 t는 마 1부터 3까지야. 자, 이제 t 대신에 뭘 쓰니까 로그 x 얘가 마 1부터 3이죠. 자, 마일이라고 하는 건 로그 10의 마일 제곱, 3이라고 하는 건 로그 10의 세제곱. 위치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의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 자, 307번을 푸시면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그리고 너 가야 된다. 너 뒤에 거 이거는 영상 보고 뭐? 드디어 지긋지긋한 지수가 끝나간다.
얘하고 자리를 바꿔보자. 그러면 2의 로그 x제곱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얘를 편의상 우리가 t라고 나올게. 근데 지수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야 돼? 0보다 일단 커야 되지. 지수니까 t는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 앞에는 t제곱 3t와 10은 0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식은 t뿔 5에 t만 2가 0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 5부터 2까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지? 자, 이제 t 대신에 다시 뭘 씁니까? 근데 t가 앞에서 0보다 크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방향은 무조건 참이지.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방향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t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t로 치환했을 때 지수식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2의 로그 x가 2 이하의 얘만 체크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1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치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의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죠. 그러면 x는 얘가 로그 10이니까 10이지. 여기서 끝일까? 자, 우리 x라고 하는 건 진수 위치에 있지. 그러니까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정수 x의 개수는 총 10개가 나온다. 오케이? 꼭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 나중에 진짜 복습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데,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이 뭐죠? 판별식이 어떤 건데? 0보다 작으면 되지. 자, 저기서 판별식은 로그 1m로 하는 a-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a는 1이고 c는 2에 로그 1m로 하는 a마 1.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로그 1m로 하는 a를 t라고 놓겠다고. 그러면 얘의 식은 t마 1의 제곱마 8의 t마 1이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t 제곱 마 2t 마 10t 1 8이니까 플러스 9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t마 1에 t마 9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1부터 9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t 대신에 로그 1m로 한 a 얘가 1부터 9가 된다는 이야기지. 따라서 a의 범위는 2부터 2의 9제곱까지, 즉 512. a는 2보다 크고 512보다 작다.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풀어오시고요. 한 장 또 마저 넘어가 봅시다. 이거 활용해야겠죠. 그놈의 활용은 끝까지 나와요. 자, 어떤 게임기의 가격은 매월 전월보다 P%씩 떨어진다고 한다. 현재 가격이 A1의 가격이 그 10개월 후에 2분의 1 A만 원 이하가 된다고 할 때 P의 최소가. 자, 전월보다 P%씩 떨어지네. 그러면 처음에 A라는 금액이었어. 그러면 그게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돼? 1마 100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A 곱하기 100분의 P인 거잖아. 그러면 2년이면 여기 두 달이면 제곱, 3개월이면 3제곱, 그러면 10개월이니까 10제곱이죠. 무슨 말인지 되죠? 자, 얘가 처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는 이해하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A를 약분시킬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심지어 문제에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지. 그래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울 거야. 자, 로그 1만 100분의 P의 10제곱이야. 얘는 로그 2분의 1, 즉 2의 이렇게 되겠죠? 2의 마일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0.3일 거고, 그 다음에 10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로그 1만 100분의 P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맞아. 자, 이제부터 자, 10으로 나눠볼게요. 10으로. 그러면 10에 로그 그 다음에 1마 100분의 p 10으로 나눈다고 이건 얘가 마이너스 0.03이지. 맞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해볼게. 얘가 소수 부분의 성질을 만족 못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일 다시 이 부분은 마일 플러스 1마 0.03이라고 넣을게.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얘는 다시 마일 플러스 0.97이지. 자, 봐. 여기 1.97이지. 그랬을 때 로그 93.3이지. 그럼 여기에다가 빼기 1을 똑같이 해볼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로그 93.3 마 1은 0.97이 되는 거겠지. 얘가 10분의 93.3이지. 그러니까 로그 결국에는 9.33이 0.97이 된다는 이야기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다시. 자, 지금 빼기 1을 여기서 할 거는 이해됐지? 왜냐면 0.97이라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가 0.97, 1.97이 소수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건 로그 10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로그 10분의 93.3.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러면 얘가 하면은 로그 9.33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일 플러스 로그 9.33이지. 맞지? 그러면 마일이 또 있으니까 로그 어떻게 돼요? 0.933이 되지. 그래 안 그래? 로그가 똑같으니까 같아야겠지. 그러면 1마 100분의 p는 1000분의 933이 돼야겠죠. 여기서 그러면은 p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와요. 얘가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마무리 지어줄까요? 1000을 곱해보자. 그러면 1000 마이너스 10p는 933이죠. 넘어가면 10p는 얘가 넘어가면 얼마니? 67인가요? 따라서 p는 6.7이다. 자, 여기 중간은 연습 문제는 체크 안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좀 풀어보십시오. 시간이 남으면 푸셔도 좋고요. 시간에 내가 주말에 막 진짜 미친듯이 수학 공부가 하고 싶다 푸셔도 말리지 않아요. 절대 그럴 사람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이제 다시 텐션을 끌어올릴게요. 삼각형세. 컵 없어? 여기 있지? 어제 종이컵 큰 거 시켰다고 했었는데 왔나? 애들이 참 얼음 씹는 거 좋아하더라고. 누구 오셨는데요? 아무나? 그게 뭐야? 로그 9.33이 왜 0.9지? 뭐라고 다시?
다시 말해봐. 마이너스 플러스 0.97에서 아까 1.97이 로그 93.3이라고 문제 나와야지. 빼기를 똑같이 해본 거야. 그러면 0.97은 로그 9.3하고 똑같은 거야. 삼각함수 특히 지금 방금 했던 로그 방정식 부등식이면 현행 지금 고기 애들도 한 번 하고 나면 전혀 고기 한 번에 안 되더라고. 몇 번 반복을 해야 그제서야 하게 되더라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각도라는 걸 잴 때는 0도부터 360도라는 범위 내에서 주로 찾았지. 네. 우리 각도 잴 때 어떻게 하죠? 각도기로. 아, 그래. 각도기를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각도기의 이 밑에 부분을 어디 잡지? 그럼 기준이 되는 선에다 잡아놔야 되지. 네.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10초선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각을 잴 때 기준이 되는 선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10초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10초선이 지금 이렇게 5에서 x로 가는 이 반직선을 10초선이라고 한다고 해.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각도라는 걸 생각을 할 건데 10초선의 여기 시작점을 이제 우리가 여기 시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평면상에 점을 하나 잡아볼게요. 평면상의 점, 우리가 P라는 점을 하나 잡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선이 있고 기준선의 시작점이 있죠.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여기 P라는 점으로 향하는 이 반직선이 있습니다. 이 반직선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불러주냐면 P에 대한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용어 정리하라는 거야. 네. 앞으로 계속 쓸 용어들이라서. 자, 그러면 이 10초선과 동경이 이 회전한 이 양,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이야. 우리는 원래 여기는 양이라는 말이 이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양의 각.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서도 각이 지금 만들어지지. 이건 뭐가 되겠어? 음의 각. 자, 이런 거야. 자, 150도가 있어. 150도가 플러스 150도야. 네. 그럼 그거는 음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10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양으로는 150도지만 네. 음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10도가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30도가 있었어요. 네. 30도가 지금 딱 이렇게 30도가 있었어요. 얘를 한 바퀴를 돌려볼까? 한 바퀴를 돌려볼까? 그럼 390도지. 390도지만 30도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지. 무슨 말인지 돼? 자, 다시 30도의 위치에 있던 각을 한 바퀴를 돌려서 다시 왔어. 그러면 390도만큼 돌아왔는데 30도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지. 또 한 바퀴를 돌아오면은 750도를 돌아온 건데 30도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지.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걸 볼까? 30도라는 각에다가 결국엔 지금 내가 말한 390도라든지 또는 750도라든지 이거는 30도에 360도를 n번 정수번만큼 회전시킨 각이라는 뜻이지. 우리가 얘를 지금부터 30도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일반각. 자, 예를 들어서 70도라는 게 있었어. 70도는 그럼 몇 도하고 똑같아? 거기에 360을 플러스 시키든 또는 반대로 360도를 빼도 똑같다. 그래서 아까 150도 이야기했죠. 네. 그거를 360도를 빼면 그게 마이너스 210도죠. 네. 거기에 또 360도를 빼도 똑같다. 또는 반대로 360도를 계속 더해 나가도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360엔 즉 한 바퀴를 여러 번 돌린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게 12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각에다가 360n이라는 걸 계속 회전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도하고 750도가 있으면 얘네들은 지금부터 다른 각이 아니라 같은 각이라고 본다는 뜻이야. 왜? 같은 위치로 향하고 있는 각이 되는 거니까. 같은 동경을 갖고 있는.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알았으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평면상의 각을 정의를 할 거야. 각이라고 하는 거. 평면상에서 각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거야. 자, 평면 좌표 평면상의 시초선의 역할을 하는 거는 x축의 양의 방향이다. 시초선의 역할을 하는 건 우리가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의 시초선의 양의 역할, 시초선의 역할을 하는 건
x축의 양의 방향이 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동경이 1, 4분면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경은 2, 4분면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동경이 3, 4분면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4, 4분면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1, 4분면으로 향하는 각은 요만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 4분면으로 향하는 건 요만큼의 각이야. 그 다음에 3, 4분면으로 향하는 건 요만큼의 각이야. 시초선의 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각을 따지는 거니까. 그럼 4, 4분면은 이렇게를 가리키는 거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동경이 1, 4분면 쪽으로 향하는 각이다, 2, 4분면 쪽으로 향하는 각이다, 3, 4분면 쪽으로 4, 4분면 쪽을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1, 4분면 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30도라는 건 몇 4분면이 1, 4분면이겠지. 왜? 우리가 1, 4분면에 있으려면 처음에 0도보다는 커야겠죠. 네. 그러면서 몇 도까지? 90도보다 작을 때는 1, 4분면이에요. 그 다음에 90도보다 커져. 그러면서 일직선이 되는 180도보다 작을 때는 2, 4분면 가요. 그 다음에 180도보다 커. 그러면서 270도보다 작으면 3, 4분면 가요. 그 다음에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으면 몇 4분면가? 4, 4분면 각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다시 1, 4분면이면은 0도보다 크고 이 각을 제가 펜좀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 4분면의 각이면 9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180도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의 각이면 180도보다 크고 세타가 270도보다 작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4, 4분면의 각이면 27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세타가 360도보다 작다고요. 근데 우리 아까 일반각 이야기했죠? 일반각은 뭐였죠? 360n을 플러스 시키는 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360도 n을 플러스 시켜도 각은 위치가 향하는 게 똑같다라는 이야기야. 똑같다는 이야기야.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80도가 있다고 해볼게. 얘가 몇 사분면 각인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360도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몇 번? 마세요. 왜냐? 우리가 이 뒤에를 양으로 표현해요. 그래야 몇 사분면 각인지를 찾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이지? 그럼 마 3번이면은 마이너스 1080이지. 얘가 되려면 플러스 몇이 필요해? 300이 필요하죠. 그럼 얘를 무시하고 얘만 보면 돼. 300이면 몇 사분면? 4, 4분면. 그래서 얘는 4, 4분면에 가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780도라는 건 4, 4분면 쪽으로 향하는 각이라는 뜻이야. 동경이. 자, 1090도가 있다고. 그럼 얘는 360도가 몇 번? 3번. 거기에 플러스 10도가 되지. 그럼 얘는 무시하고 얘만 보면 된다. 몇 도? 10도니까 1, 4분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을 판단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건데,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동경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동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위치 관계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볼 겁니다. 겁나 쉽게 설명을 해주죠. 겁나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또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항상 지금부터는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각을 따질 겁니다. 시초선 약수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 하나의 동경이 베타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짜보면, 그럼 알파는 한 바퀴를 돌아서 일로 올 수도 있지. 또는 반대로 돌아서 올 수도 있지. 즉, 두 개 차이가 몇 바퀴? 최소 한 바퀴 또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60도 또는 뭐 0도일 수도 있으니까 360도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얘는 정수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750도하고 30도를 보자. 750도에서 30도 빼면 몇이야? 720이지.
그럼 360도가 두 번 들어가 있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두 동경의 차이가 360n꼴이 되면 두 동경은 일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 대칭. 저게 이제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놓여있으면서 방향 반대. 원점 대칭. 자, 하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한 각을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을 알파라고 나올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알파에서 베타 빼면 일직선이지. 그래서 알파마 베타가 180도가 되는 건데 일반각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360도 N이라는 걸 붙여준 거지. 일반각 성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금 이게 두 번째 거고, 자, 세 번째 거는 X축 대칭이죠? X축 대칭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X축 대칭.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X축 대칭이야. 그러면 하나를 편의상 베타. 요만큼을 우리가 알파. 우리 여기서 지금 n이라고 하는 건 말하지 않은 다 정수들이야. 그러면 여기가 베타면 x축 대칭이니까 여기도 베타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총 한 바퀴를 다 치고 있지. 몇이야? 360도. 거기에 물론 360도 n이라는 걸 플러스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360도로 묶으면 1 플러스 n이야. 근데 n이 정수니까 어차피 1 플러스 n도 정수죠? 그래서 얘는 그냥 360도 n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얘가 x축 대칭. 자, 그 다음에 y축 대칭도 맞아보자. y축 대칭은 이렇게 해. 그러면 요각을 베타, 요각을 알파라고 나올게. 그럼 여기가 베타면 이쪽도 베타가 되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 180도 일직선 채우잖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80도가 되는 거고 뒤에 360도 n이라는 걸 플러스 시켜준다. 지금 이 공식들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것뿐이야. 자, 이번에는 하나 마지막 y는 x 대칭, y는 x라는 선이 있어. 자, 하나의 동경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각을 베타, 요만큼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 90도. 거기에 360도 n만큼을 플러스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 판단이 된다. 책의 밑에 설명대로 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라서. 자, 이걸 봅시다. 오히려 앞에 지수 로그보다 삼각함수가 공부를 해놓으면요 훨씬 삼각함수가 공부하기 편합니다. 앞에 오히려 지수 로그 파트너라. 왜? 아닌 것 같아요. 자, 40도하고 다른 걸 찾아요. 그럼 아까처럼 일반각의 성질을 표현을 하자고요. 자, 400은 360도 n이 몇 번? 360 몇 번? 한 번 들어가죠. 거기에 뒤에 플러스 40도지. 어때? 40도하고 똑같아. 알겠죠? 자, 760도는 360도가 몇 번? 두 번 들어가고 거기에 뒤에 플러스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마 320도를 봅시다. 그러면 360도가 몇 번? 마이너스 3번. 그 다음에 300 얘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40도가 되니까 똑같죠. 자, 마 사격을 볼까? 그럼 얘는 360이 몇 번? 마 2번 플러스 마이너스 720이니까 320도죠. 얘랑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재밌는 문제는 여기 있네요. 자, 섹타가 2, 3명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시오. 자, 아까 2사분면의 각일 때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됐죠? 2사분면의 각일 때 90도보다 크고, 내가 그렇게만 말했으니까? 그렇지, 360에는 플러스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세타는 어떻게 돼? 90도 플러스 360도 n보다 크고, 그 다음에 180도 플러스 360도 n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가야 돼. 자, 이제 어떻게 하냐? 2분의 세타죠. 그럼 2분의 세타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45도 플러스 180도 n, 그 다음에 90도 플러스 180도 n. 자, n이 뭐라고 했죠? 정수라고 했죠. n의 정수 직접 몇 개를 대입시켜 놓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n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45도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90도보다 작죠. 몇 사분면에 해당돼? 그렇지. 1사분면에 해당되지. 자, 이제 n에다가 몇을 넣어봐? 1을 넣어볼까? 그러면 1 넣으면은 225도보다 크고 2분의 세타가 n에다가 1 넣으면은 270도보다 작죠. 몇 사분면? 2사분면이지. 그죠? 아, 2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이 되죠. 자, n에다가 2 넣어볼까? 그러면 45도 플러스 360도 n, 그 다음에 2분의 360도, 그 다음에 2분의 세타는 90 플러스 360도가 되죠. 어때요? 똑같은 측이에요. 360도가 없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1 또는 3, 4분면이 반복이 된다는 뜻이지. 고로 2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각은 1, 4분면 또는 3, 4분면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세타가 분명히 여기 2, 4분면에 있었잖아. 그럼 2분의 세타는요, 얘를 반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을 수 있냐면 45도부터 90도보다 작은 이쪽에 해당되거나, 또는 225보다 크고 275보다 작은 이쪽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두 가지의 범위가 될 수 있다.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부분들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일반각 성질하는 그 부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걸 하냐? 아까 두 동경의 위치관계 이야기를 해드렸죠. 두 동경의 위치관계. 오늘 지금 각 책에 조금만 설명을 해줘야 돼서 조금 속도를 좀 낼게요. 자, 아까 두 동경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지? 이 앞에서 두 동경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동경의 차이가 360도 n꼴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세타도하고 7세타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일치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7세타에서 세타를 뺀 얘가 360도 n꼴이 되면 된다고. 그럼 얘가 6세타니까 세타는 따라서 60도 n꼴이 되면 된다고. 그럼 n에다가 정수를 넣어서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되지. 자, n에다가 0 넣으면 안 되고 1 넣으면 되니까 60도. 그 다음에 n에다가 2 넣으면 되니까 120도. 3 넣으면 안 되고 넘어가지. 이렇게. 자, y축 대칭이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아까 y축 대칭이 두 개 합. 즉 세타 플러스 5세타가 y축 대칭은 180도 플러스 360도 n꼴이었어. 그러면 6세타니까 6으로 나누면 세타는 30도 플러스 60도 n꼴이 되는 거야. 자, n에다가 정수를 넣어봅시다. n에다가 0이 되면 저 범위 안 되죠, 아직. n에다가 1 넣어도 안 되죠. n에다가 2 넣어볼까? 150도 되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앞에 있는 그거 참고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각도 체계를 조금 확장을 시킬 겁니다. 이것까지 이거 기본 개념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몇 도, 뭐 30도, 60도, 45도 이러한 각도 체계로 표현하는 건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몇 도다, 몇 도다, 몇 도. 여기는 지금 이제 문제 풀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각도 체계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각도 체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확장시킬 겁니다. 자, 우리 원에서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네. 나쁘지 않아? 네. 원이 갈수록 그냥 처음에 원이 막 쪼글쪼글했는데. 자, 부채꼴을 하나를 잡아볼게요. 부채꼴 하나를 잡을 거고, 자, 이 반지름이 부채꼴의 반지름, 요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 부채꼴에 호의 길이가 있겠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부채꼴을 잡다가 보면 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질 수도 있겠지. 언젠가 어떻게 잡다 보면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R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여기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죠. 우리가 얘를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우리가 이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1라디안이라는 게 뭐냐면 1라디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의 체계. 이 라디안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질 때 이때 부채꼴의 이 중심각을 우리가 지금부터 라디안이라는 말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도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1만 딱 써있어. 그럼 얘는 1라디안이라는 뜻이야. 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60분법은 여기 도가 무조건 붙어있어야 돼. 근데 얘가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지금부터 그러니까 각도를 우리가 실수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몇 도 몇 도로 했던 거는 실수 값이 아니잖아. 얘를 실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인 거야. 자, 그러면 과연 이 1라디안이 몇 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편의상 이 몇 도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파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하고 어떻게 하죠? 정비례하죠. 그죠? 자, 우리 부채꼴의 원의 중심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의 중심각은 몇 도죠? 360도죠. 360도.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는 알파도야. 그죠?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2파이 R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가 아까 내가 뭐라고? R이라고 해.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알파도는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은 알파도 곱하기 2파이 R은 360도 R이라는 게 성립하죠. 알파도는 따라서 파이분의 뭐가 돼? 180도가 됩니다. 180도. 그러니까 결국에 1라디안이라는 개념은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도.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할 거예요. 파이분의 180도를. 그러면 얘가 지금부터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겠다고. 라디안은 아까 말했듯이 생략된다고. 그럼 여기에 180분의 파이로 곱해볼까? 그러면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자, 얘를 그럼 방식을 어디서 써먹냐? 우리 이런 거 보자. 30도라는 게 있어요. 30도라는 게. 자, 30도라는 건 다시 쓰면은 30 곱하기 1도죠. 1도죠. 그러면 1도 대신에 이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6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30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면 6분의 파이. 얘가 호도법, 얘가 60도. 분명히 표현 방식은 다른데 같은 값을 표현합니다. 자, 또 봐봐. 45도라는 각을 한번 볼까? 45도라는 각은 45 곱하기 1도야. 그렇죠? 그러면 1도 대신에 얘로 바꾼다고. 그러면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된다. 약분하니까 뭐가 돼? 4분의 파이. 정확하게 이 뒤에 4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근데 우리 라디안을 생략할 수 있다고 말을. 그래서 여기에 몇 도라는 말이 없으면 얘는 호도법인데 얘 4분의 파이가 곧 45도와 똑같은 각을 나타내는 거야. 단지 표현하는 방식 체계를 추가한 거군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호도법으로 각을 더 많이 쓸 거야. 이 뒤에서부터는. 자, 좀 더 볼까? 그러면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볼까?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2파이라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몇 도인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얘는 곱하기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파이 하니까 120도를 가리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무슨 말인지 됐어? 호도법 그 다음에 60분법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알아요. 존나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 농담하는데 뒤에 표현만 듣고 있어. 너무 진지해. 아니 농담을 했으면 농담으로 좀 받아주면 웃어도 되거든. 뒤에 셋은 딱 웃는데 앞에 좀 너무 진지하잖아. 자, 다시. 자, 그러면 90도라고 하는 게 뭐가 돼?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파이를 180도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알았죠? 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말 많은 일을 해. 3.14라는 실수값이지만 얘가 180도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도 체계를 실수로 바꾸는 중이야. 왜? 아니 갑자기 깨달은 거. 이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이 뒤에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요 정말 많은 일을 시켜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은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요 미분도 하고 적분해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다고. 응?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자, 혹시 질문 현재까지? 1도가 180도는 파이인 거는 여기서 보여줬잖아. 아까. 여기 이렇게 나왔지, 1라디안. 그러니까 라디안을 없애놓고 생각하면 여기에 180분의 얘가 어차피 180 곱하기 1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파이 그 다음에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야. 그러니까 1도가 180분의 파이 도가 아니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돼야 된다. 근데 라디안이라는 말 자체는 생략하네요. 그러니까 뒤에 도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얘는 호도법으로 각도가 표현되어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60분법은 무조건 몇 도, 몇 도, 몇 도를 뒤에 쬐깐하게 동그라미를 써주잖아. 이게 없으면 60분법으로 각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이야. 그냥 무조건 지금 하고 있는 이 각도 체계를 적용해야 돼. 라디안이라는. 그러니까 1라디안이라는 게 따라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심각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순간에 부채꼴의 중심각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1도라고 하는 애가 결국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 거구나.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된 거고, 고로 요거 때문에 우리가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러면 우리가 45도, 60도, 90도, 180도 어떠한 각이든 이 호도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360도는 몇 파이? 2파이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알파 플러스 2n파이. 여기서 알파 도가 아니야. 알파 플러스 2n파이. 그러니까 앞에 각도도 호도법으로 표현되니까
다시 하기라면 30 이렇게 아까 30도 45도가 있었지. 그러면 4분의 파이로 바꿨지. 네. 여기에 플러스 2n 파이를 붙이면 얘가 이 45도에 대한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바꾼 거야. 호도법으로 바꾼 거야. 알았죠? 자, 30도는 그럼 몇 분의 몇 파이? 60도는 몇 분의 몇 파이? 60도는 몇 분의 몇 파이? 그렇지, 3분의 파이겠지. 그러면 얘가 3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 지금까지 했던 이 60분법보다 이 뒤에 가면 갈수록 이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하는 거에 좀 더 너희들이 익숙해져야 돼. 왜냐면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60분법은 거의 잘했어. 각도 체계를 표현할 때 이 호도법으로 더 많이 씁니다. 이 호도법으로 쓰는 게 나중에 가면은 60분법보다 더 편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출발을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가 다시 이렇게 하면은 1 라디안이야. 자,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중심각을 섹타라고 하고 다시 이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섹타는 라디안이야. 여기 도가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야.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자, 중심각이 섹타야. 그러면 원의 이거는 뭐지? 360도니까 2 파이가 돼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360도는 호도 지금 이걸 라디안으로 표현했으니까 당연히 원의 이 한가운데도 호도법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자, 얘는 자 여기 호의 길이가 L이고, 자 여기 둘레의 길이는 뭐야? 반지름이 R이니까 2 파이 R이 되죠. 그죠? 그러면 2 파이 L은 그 다음에 섹타 곱하기 2 파이 R이 되죠. 그러면 2 파이를 똑같이 바꾸시고, 그러면 호의 길이 L은 R 섹타.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야. 중심각의 크기가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무조건 R 섹타. 그냥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우리가 60분법으로 각을 표현했을 때는 2 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거 필요 없이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호의 길이는 무조건 R 섹타. 그 다음에 넓이도 한번 생각해 볼까? 넓이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러면 섹타 대 2파이는 자,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나와.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S 곱하기 2파이는 파이 R 제곱 섹타가 되죠? 그러면 파이 S는 따라서 2분의 1 R 제곱 섹타. 그래서 호도법으로 중심각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냥 2분의 1 R 제곱 섹타. 근데 R 섹타가 또 L이었잖아. 그러면 얘는 2분의 1 R L 이렇게 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호도법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숙제를 해봐야 되는 거는 어디까지? 129쪽까지. 주말에 열심히 풀어요. 이 호도법에 대한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풀면서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